여당 내에서 소신 발언이다, 돌출 행동이다. 논란의 초점이 되어온 정치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민감한 이슈들에 대한 박 의원의 생각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 얘기부터 여쭤볼게요. 중진의 가방모찌 되지 마라. 네.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그 가방모찌 뭐 이런 말이 사실 좋은 말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일본 원래 말이죠? 기자 인터뷰라는 기자에게 얘기했던 거는 어느 한 계파 소속에 묶이지 마라. 예. 그거를 흔히들 가방모찌라고들 얘기하고 꼬봉이라고도 얘기하더라. 근데 그거를 인터뷰의 전면에 이렇게 원래 하시고 배치했는데요. 싶은 말씀은 개파, 그건 아니었어요. 예, 개파에 속하지 마라 이건가요? 왜냐하면 본인을 선출해준 유권자, 국민들, 지역 주민들에게 내가 어느 소속의 주요 중진, 그다음에 힘 있는 사람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림자로, 보조제로 이렇게 쓰이는 거 그걸 누가 좋아하겠냐.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소신 있는 행동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명확한 역할 이런 것들을 좀 하자는 얘기였습니다. 중진 누구 편하지 말고 국민 편하겠다 뭐 이런 말씀이죠? 사실 개파에 소속되는 순간 정말 피곤해지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개파에 소속해서 얻는 이득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정치는 분명히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럿이서 같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만 그것이 누구의 그야말로 그냥 그림자로 혹은 부속품으로 이렇게 전락되는 모습으로는 적절치 않다 이 말씀입니다. 금태섭 의원이 많이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금 의원은 박 의원님하고 어떻게 같은 부류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류입니까?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사회 경력도 많으시고요. 갖춘 것도 많으세요. 그런데 금태섭 의원 사태에서 저희가 한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했던 건 뭐냐면 당론 투표와 또 그 징계 문제를 어떻게 그럼 우리가 볼 거냐. 개인의 소신에 의해서 그 투표하도록 헌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고 국회법에 의해서도 보장이 되어 있는데 본인이 그 주기차게 이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했었던 법안이 통과되려고 그럴 때 당론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당론 투표의 기준은 뭐냐. 그리고 그날 만일에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당론을 위배한 거냐 아니냐. 금 의원은 그때 기권이었어요. 그 기권이라고 하는 게 그 반대 표결을 한 거랑 다르냐 같으냐. 이런 몇 가지에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생각해 본 것이 없다. 그래서 의총장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론 투표로 징계를 하려면 그와 관련된 당원 당규도 정확하게 좀 두고 합의에 의해서 어떤 절차와 과정을 좀 명백하게 하자. 그런 이후에 당론 투표에 따르지 않으면 정당 정치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징계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 민주당에는 당론, 강제적 당론이라고 하는 말은 있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징계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조금 과하다. 소신 있는 정치인이 소신 있는 투표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 과한 것 아닌가 이런 제가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디테일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박 의원님 말씀도 디테일만 정해져 있다면 당론이 정해지면 거기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서로 합의한 것이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당론에는 국회의원의 투표 행위와 관련해서 국회의원의 징계 행위 중에는 표결에 대한 얘기는 아예 없어요. 다만 당원들에 대한 징계 행위 중에 당론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넓게 보면 국회의원도 당원이니까 징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국회의원의 투표 행위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디테일한 합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디테일한 어떤 그 징계 절차상을 말씀하시면 알아듣겠는데 비판하는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론이라는 게 어떤 구체적으로 당이란 게 세력인데 그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만 가지고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원래 유권자들이 투표한 것은 당이란 어떤 세력에 대해서 투표한 것이지 개인에 대해서 투표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비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 세력을 이끌어가는 이른바 주류 혹은 어느 개파의 다수 의견에 그냥 그 따라가는 게 과연 그러면 민주정당의 당론이냐에 대한 반론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볼까요? 임대차 3법. 지금 우리가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토론이 있었느냐 그러면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임대차 3법이 전세 폭등을 가져올 거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무조건 당론이면 따라야 됩니까? 근데 이제 그 비판하는 쪽에서는요. 그 토론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자기 개인 의견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게 어떤 표결이나 당론이 결정된 다음엔
따라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는데요. 그건 어떻습니까? 이른바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예. 보면요. 공수처법이 우리 사회에 등장하고 민주당에서 그 법을 요청을 하고 그건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도 예. 이 법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한 바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법이 제출된 지 한 20년이 넘었죠. 예. 그러나 이번 과정에서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충분한 토론 있었느냐에 대한 아마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금태섭 의원은 이거 옳지 않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거, 특수부가 수사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자꾸 막아내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걷어내는 것이 검찰 개혁 아니냐. 그런데 특수부는 자꾸 늘리고 그리고 이제 와서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한 그 특수부 검찰들, 검사들의 문제 제기를 막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금태섭 의원의 그 표결 행위는 그 당시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만 그 토론 과정에서 금태섭 의원이 제기했던 검찰 개혁의 본령은 뭐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금태섭 의원의 의견도 귀담아 들을 만한 점은 있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래서 금태섭 의원도 본인이 이 표결을 할 때 만일에 그 미래통합당이 들어와서 표결을 해서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위험하면 나도 찬성하겠다. 그러나 내가 볼 땐 이것만으로는 검찰 개혁이 안 되는데 그러면 나는 기권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지도부에 상의를 했었다는 거예요. 본인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태섭 의원도 불합리하게 당론에 따르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런 정황을 살핀 채로 본인의 표결 행위를 한 건데 그거를 어쨌든 공천도 못 받고 정치인이 이제 정치적 책임을 졌는데 다시 또 우리 불러다가 이제 징계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게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은 약간 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저는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내 아까 그 당론을 따라야 되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박 의원님은 원론적으로는 동감하시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 정당 정치가 발전한 영국에도 가서 보면요. 법안 밑에 빨간 줄이 한 줄, 두 줄, 세 줄짜리가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한 줄은 가능하면 들어와서 표결하라는 얘기고요. 두 줄은 표결하지 않으면 이렇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강조인데요. 세 줄은 그야말로 우리로 말하면 강제적 당론. 이거는 찬성하지 않으면 반드시 뭔가 징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표시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합의와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강제적 당론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걸 좀 사전에 미리 고지하고 당론 정치를 정확하게 펼쳐나가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자들은 어떤 박 의원님이나 금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처럼 자유의지에 따라서 투표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니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당론 투표에 따르고요. 특별한 경우에 우리 많은 의원들이 표결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생각하고 영 안 맞으면 표결을 하지 않거나 기권을 누르거나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동안 하여튼 자기 생각을 좀 많이 어떤 주장이랄까요? 고집을 하시다가 고생을 많이 하셔서 어떻습니까? 뭐 욕도 많이 먹으셨죠? 그 와중에. 아까 앵커께서 소개할 때 돌출 행동이냐 이렇게 하셔서 그렇진 않고요. 그 상식에 맞춘 정치를 하려고 그래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려고 그러고요. 아시겠지만 제가 대변인을 한 5년 정도를 한 우리 지금 요즘 좀 찾기 어려운 그런 그렇습니다. 경력이 있습니다. 제가 야당 때요. 얼마나 모질게 여당한테 해냈겠습니까? 근데 제가 다 그 논평을 다 썼기 때문에 브리핑 내용을 다 썼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했는지 하나하나가 다 기억이 나요.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이게 우리 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로남불한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한다. 이거는 우리 편이니까 봐주려고 그런다. 부끄럽잖아요. 국민들 보기에도 참 안쓰럽잖아요. 저렇게 하는 정치하는 건. 그래서 내로남불하지 않고 역지사지 해보면 우리 정치의 기본적으로 이른바 진영 논리에 따른 그리고 여야 간에 그야말로 그냥 악무한적인 비판과 논쟁만 있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양해하고 그리고 일정하게 배려하면서 정치가 만들어질 수 있고 국민 보시기에 정치권이 앞장서는 통합이 만들어질 텐데 그러지 않고 내로남불하고 또 역지사지 하지 못하는 그런 정치가 계속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요. 저라도 이 당내에서 혹시나 이게 논란이 되더라도 국민 상식,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 안에는 저런 얘기가 있으니까 기대를 갖고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집권 여당에 대한 신뢰를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문제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에 초반에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방향으로 문제들이 좀 풀려나가고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예.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당론으로는 정해지지 않은 그러나 당의 어떤 주된 색깔과는 좀 다른 주장하시는 거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그 집값 문제. 네. 문제가 뭡니까? 박 의원님 보시기에는 가장. 집값 문제는 집값이 문제가 아니고 주거 정책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합니다. 이게 말이 좀 다른 건데요. 우리가 강남 3구의 집값 잡리라고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는 방식으로 예.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이게 좀 아이러니한 일인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지지층인 40대가 예. 집이 한 두 채이거나 예. 아니면 한 채는 가지고 한 채는 자기가 실거주하는 전세에 살고 예. 있거나 이러다가 지금 된소리를 맡고 있는 예. 상황이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저희가 예. 말씀을 충분히 듣고 싶은데 약간 시간이 모자라는데 예. 지금 이 여당의 집값 어떤 정책 네, 문제에서 가장 실패한 부분은 뭔가요? 실패했다고 할 수 있죠? 아닌가요, 그것도? 우리 국민들이 실패로 예. 보시면 그건 실패라고 예. 생각합니다. 집값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집값을 못 잡고 있으니까 뭔가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실패고요. 가장 중요한 건 공급에서의 우리 충분한 계획을 못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예. 서울의 서울 수도권의 주택 보급률은 지금 100%가 넘는다고 예. 얘기하지만 그 중에 한 50% 이상이 노후주택들이에요. 예. 이거는 일정하게 한 해 최소 4만 호 이상이 더 이렇게 신규가 필요한데 당장 올해 내년 이후에는 그 수가 너무 적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예. 공급이 거의 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 걱정이고요. 신도시를 만들거나 혹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그린벨트? 아니면 재건축? 육사 부지에다가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게 3년, 아무리 짧아도 3년, 5년이고요. 더 길게는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런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한 당장의 답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답은 혹시 가지고 계신 건 아니시고요? 지금 당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재건축 재개발을 일정하게 조금 더 완화하는 쪽을 검토를 하는 거 하나와 예. 지금 검토하고 있는 육사부지 예. 그리고 태릉 골프장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택지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적극적인 그 장기 임대주택 사업을 국가가 국민 주거권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어떻게 보세요? 찬성?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적극 찬성하죠. 예, 왜냐하면 이거는 물론 헌재에 의해서 그 헌법 위헌 판정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국민적 합의가 없다. 그리고 정치적 합의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그 전제였기 때문에 관습헌법이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저는 우리가 행정수도 이전의 원래 취지와 목표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전격적으로 옮겨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호주도 우리가 수도가 시드니인 줄 아는데 캔버라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런 해외 사례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약간 박원순 시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의 처리가 적절치 않았다는 입장이셨죠? 제가 우리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도 장례 기간 동안 피해자 측 그리고 여성단체 측에서도 장례 기간 동안은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장례 기간 동안에는 일정하게 그냥 고인을 추모하는 기간으로만 생각을 했고 그 뒤에 물론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부적절한 단어를 썼다가 다시 수정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당은 이 문제를 외면하거나 피해 나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기에 문제와 관련해서 진상조사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피해자 중심주의에 서야 된다. 우리 사회가 이런 사건을 두고서 정말 어렵게 고통스럽게 합의한 최소한의 지점이 뭐냐면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을 수 있는 또 다른 폐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합의 지점이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치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건 내 편이라고 그래서 상식적인 가치를 무너뜨리거나 우리 진영이기 때문에 내로남불하고 그리고 국민들과 약속하고 합의했었던 가치 기준을 누그러뜨리거나 이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뒤늦었지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약속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협조를 하려고 하는 그 태도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믿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당의 일각에서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주장이 덮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사건의 실체를 모르니까 그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보자는 어떤 유보하자는 의미였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라면 그냥 법률 용어로 예. 고소인과 피고소인이라고 하셨으면 차라리 예. 나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가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하는 그 마당에 뭐 하려고 이런 그 용어를 가지고서 또 다른 논란을 예. 만들었는지 그걸 좀 아쉽습니다. 서울시의 진상규명을 여성단체에서는 거부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 의원님? 서울시는 어쨌든 이런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를 이제 해야 되는 의무는 있습니다만 피해자가 서울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1차적으로 여기가 뭐 진상조사하거나 수사를 할 기관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부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에도 보면 상급 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기관장이나 임원에 의한 성희롱 성추행이 벌어지면 상급 기관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것을 원치 않으면 서울시가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직접 나서는 것은 뭐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박 의원님,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고 박원순 시장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사건 자체의 진실이 파헤쳐져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그 여러 가지인데요. 의혹에 대한 그 본인 의혹에 대한 이른바 성추행, 성희롱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이거는 뭐 법적으로는 불가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무관하게 유출 사건에 대한 것은 반드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또 만일에 직장 내에 그러니까 서울시 안에서의 이거를 무마하거나 방관하거나 방조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상 파악과 수사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건 본안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제가 좀 급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